1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초지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초지는 돌연변이에, 돌연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게 있죠. 초지는, 초지라는 지목이 없어요. 그럼 초지는 내 옆에 무슨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초지 부분, 초지를 따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뭐 옛날, 그러니까 또 나 때다, 뭐 나 때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데, 그런 나 때 얘기를 하자는 얘기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다 달러가 귀했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뭐, 쌀이 이제 모자랐을 때에, 뭘 하냐면 그 박정희 정부 때에 가축을 기르는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축을 기를 때는 사료를 전부 다 수입을 하죠. 근데 그 옛날에는 달러가 귀할 때는 사료를 수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 땅이 초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초지는 목장용지가 있고 임야에다가 땅 주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난 여기를 뭘로 쓰겠다? 우리 가축을 기르는데 먹이를 기르는 곳으로 쓰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땅은 초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초지로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자연히 풀을 기르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정부에서 왜 보조금을 줬어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가축을 기르는 그 사료를 기르게끔 만드는 것이, 근데 그 땅은 농지는 못하게끔 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 먹을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축을 기르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초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목장용지와 임야입니다. 목장용지와 임야에 내가 여기를 초지로 만들겠습니다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 초지로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지목과는 관계없이 목장용지죠. 목장용지에 여기 뭐가 있죠? 초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장용지 주인이 나가 여기 땅을 초지로 쓰겠습니다고 하게끔 되면 그 땅을 초지법을 적용받는 땅을 만들어주고 초지를 적용받는 땅에 대해서는 특기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장용지에도 있고 임야에도 초지가 있죠. 이렇게 임야에도 초지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이런 땅에는 보면 초지 전용, 그러면 이렇게 초지로 쓰던 땅을 내가 어떡한다? 다른 목적으로 쓰자고 할 때는 초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농업진흥지역만큼이나 어떡한다? 그 토지 전용 허가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용지나 임야를 샀는데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받는데 초지가 있다. 그럴 때는 농지를 사면은, 그러니까 목장용지를 샀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 임야인 경우에는 보존산재 임야로 정도 생각하고 규제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지목에 의한 규제도 아니고 주변에 의한 규제도 아니고 땅 주인이 나는 이거는 그게 사료를 기르는 땅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을 때 만들어준 것이 초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지의 땅은 국가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다가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혜택 받은 걸 어떻게 한다? 다시 내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주변 환경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겁니다. 내 땅에 뭐가 있죠? 항상 용도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땅의 용도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가 있다고 알아야 되는데
내 땅 옆에 학교가 있든지, 군사시설이 있든지, 비행장이 있든지, 무슨 뭐 문화재가 있든지, 이럴 때 그런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이게 뭐야? 주변 환경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땅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예전에는 공군 따로 해군 따로 육군 따로 이렇게 군사시설이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됐어요. 보면. 그래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됐고,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제보호구역, 통제한다는 얘기를 누구를 통제한다는 얘기죠? 민간인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그럼 민간인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뭘 통제한다는 얘기죠? 출입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 가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겠죠. 다만 민통선 지역에 사는 사람을, 그러니까 통제보호구역에 사는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그럴 때는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통제보호구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거기 땅을 사갖고 뭐 한다고 할 때는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제보호구역, 그러면 민통선도 있지만은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되게 뭐냐면 부대가 있죠. 부대 옆에, 그 다음에 뭐 포가 있을 수 있고 탄약도 있죠. 그런 옆에 이런 곳은 뭐야?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 통제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이다 그러면 거의 건축허가를 못 받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한보호구역 있죠.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할 때는 그 부대에 부대시설, 부대장이 있죠. 부대장이 그런 거는 허가를 해도 된다고 하면 되고, 부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뭐야? 제한보호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통제구역은 300m에서 500m고, 제한구역은 뭐 500m가 있고 1km, 2km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제10조에 보면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이다 보니까 이거는 비행장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비행장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죠? 군사시설의 비행장이 뜨는 곳이 있고 민간인 비행장이 뜨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 비행안전구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반 비행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했을 때는 뭐야? 그 군사시설에 의한 작전 항공기지 근처에서도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이 있으면 비행장에서 직선거리 사방으로 5km 정도는 비행안전구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서부터 6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비행기의 원칙은 바람을 안고 뜨고 바람을 안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이착륙은 항상 바람을 왜? 안고 뜨는 거죠. 내릴 때도 바람 안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안고 뜨고 안고 내리기 위해서는 긴 쪽이 있죠. 그 다음에 바람 옆으로 뜨는 그 비행기 옆쪽이 있죠. 그러면 앞뒤에 있는 쪽은 그러니까 바로 근처는 1구역, 앞뒤는 2, 3구역, 그 다음에 양옆은 5, 6구역, 이런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45m까지는 1구역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 보면 1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방치죠. 설치 재배 방치라는 게 뭐죠? 설치 재배 방치. 공작물이나 식물의 설치 재배 방치. 다시 말하면 지어서도 되지 않고 방치 갖다 둬서도 안 되고 재배 심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구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공작물을 지을 수도 없고 나무를 심어도 안 되고 풀 한 포기 심어도 안 되고 돌멩이 하나 갖다 놔도 안 된다는 것이 1구역입니다. 어떤 것도 못한다는 게 비행안전 1구역입니다. 그럼 2구역서부터 6구역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깔때기라 그러죠. 깔때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가 6구역인데 6구역까지는 뭐야? 45m예요. 얼마까지? 45m. 그러면 지표면에서 45m까지를 규제를 하는데 45m는 어디서부터 45m예요? 지표면에서 45m라고 부르는데 지표면이 아니라 비행장 활주로에서부터 45m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비행장 활주로보다 10m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35m예요. 비행장 활주로보다 5m 낮은 곳에 있다 그러면 50m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땅이 내가 어떤 땅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 땅에 하고 비행장의 활주로 높이하고가 높은지 낮은지 얼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몇 구역이다 그러면은 담당에 있는 관공서에 가서 여기 비행 2구역인데 무슨 동네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보면. 그게 뭐야? 비행 안전구역인데 비행 안전구역이 뭐야? 얼마까지라 그랬죠? 5km. 5km. 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공항에 있죠. 서울공항에서 분당까지 5km가 돼야 안 돼요. 5km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이제 토지 이용객 할인을 때문에 옛날에 이제 분당을 개발했을 때 얘기예요. 거기에 뭐야? 그러니까 비행 안전구역 제 5구역, 6구역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보면 45m까지는 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짓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땅을 사러 왔다가 비행안전 6구역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물구역 어떻게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하려다가 어떻게 한다? 못 사는 거야. 왜냐면 그 분당에다가 그 당시에 집을 질 사람이 단집짜리 집을 살려고 그래? 빌딩 질려고 그래? 빌딩 질려고 그러는데 이게 비행안전 6구역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짓는다는 거야? 못 짓는다는 거야. 그거 공인중개사도 정확히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말썽이 나니까 공인중개사 앞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6구역에서 45m까지는 질 수가 있는데 45m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규제 자체에 용도 지역에서 그 이상은 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쪽 분당에 이쪽에 하는 거 토지 용량에서 그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딘다? 5km 아닌데도 그게 뭐야? 안 나와요. 무슨 얘기 하셨죠? 보면은 제일 못 짓는 것이 확실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롯데월드죠. 롯데월드가 이제 우리 저기 항공이 거기에 이제 보면 비행안전구역이잖아. 저기 전투비행장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투를 뛸 때는 보면 그 비행안전구역 그쪽이 롯데월드가 5km는 넘어가지만은 걸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전두환 정부 때에 그 롯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 올림픽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돈이 필요하니까 뭘로 해서 그
해비지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갖고 롯데에서 샀거든요. 사놓고 난 다음에 질라 그러니까 공군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 짓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줬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80 몇 년도인가 84년도 85년도에 중동에 있다가 제가 귀국을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제 친구를 학교 동기 동창회를 만났어. 너 어디서 근무했대? 아, 나 설계 사무실 어디인가 어디 서울 무슨 건축에 그 유명한 곳이에요. 그럼 너 뭐 하고 있는데? 했더니 아, 나 저기 뭐야 그 롯데 그 잠실 롯데 그 지금 설계 팀장으로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80몇 년대 제 친구가 팀장으로 있어서 그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 안 난 거야. 절대로 못 낸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 신격호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그 평당 몇 억씩 하는 땅을 123층은 안 해준다고 그러면 98층만 지면 안 돼? 근데 끝까지 123층 짓는다고 안 지면 안 짓지? 그것도 그 오랫동안 그거를 붙들고 안 짓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좀 그 롯데하고 좀 가까웠죠. 그 선거 사무실을 롯데 그쪽도 뭐 쓰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떼고 난 다음에 좀 짓게 해달라 그랬더니 공군에서 아, 그거 안 됩니다. 전투기 뜨면은 바로 그 걸리기 때문에 그건 사고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법 갖고 와. 되는 방법을 갖고 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 수 없이 활주로를 뭐 3도가 5도를 줄였대.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뜨는 것이 바람을 안고 뜨고 바람을 내는데 그 바람 안고 뜨는 것 바로 자체 내리는 것 자체가 그 롯데월드가 걸린 거야. 그때 거기 뭐야? 5km가 넘어갔는데도 반대로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활주로를 한 3도만 틀어도 거기서는 뭐야? 몇 킬로가 떨어지다 보니까 활주로를 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롯데월드를 지었다는 것이 그게 보면 그 사건입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가서는 그 123층을 롯데월드에서 지어낸 거 아니에요, 보면. 신격화라는 분도 참 제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기물을 이제 어디다 이제 폐기물을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폐기물을 이제 만드는데 어디 한다 했더니 서해안의 어떤 섬에서 하겠다고 어떤 군수가 신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랬는데 그 군수 두들겨 맞고 그랬죠. 그랬잖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나 또는 변전소를 짓는 거나 이런 발전소를 지을 때는 전원개발 사업으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수용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전원개발 사업, 어떤 분이 전원개발 사업 구역으로 해서 땅을 샀다 그러면서 왜 그거 샀냐고 물어봤더니 이 전원주택 개발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이 전원주택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전기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그런 겁니다, 보면.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전기와 원자력 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잘 졌네요. 그걸 보면 그 전원개발 사업구역에 보면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사용해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뭐 철탑을 짓는다든지 뭘 들어갈 때 그 지상권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것은 뭐야 그 할 수 있게끔 이런 법이 뭐야 뒷받침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안에 철답이 설정 보면 영농요금 분리농지 추가돼 해당 본지 이제 뭐 전원개발 사업구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필지 안에 철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 전원개발 사업구역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1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접도구역이랍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하고 접도구역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를 도로를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했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놨잖아요. 접도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접도구역 해갖고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려면 여기 넓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보면 도시지역에는 사람이 사는 대지가 있고 그 옆에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과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에는 보도가 없는 것이 많죠. 도로 옆에 바로 땅이 있죠. 그럼 내 땅에다 내 집 지어야 못 지어요. 어떤 집을 짓죠? 용도 지역만큼 지을 수 있죠. 그럼 용도만큼 집을 지었는데 문 열고 나오면은 바로 자동차 다니는 도로까지 붙여서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저는 집에서 어떤 사람이 문 열고 나올지 안 나올지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그냥 가야 돼. 조심해야죠. 근데 그걸 자꾸 보면 그러면 문 열지 말고 그 앞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 그럼 그 나무 뒤에서 사람이 오는데 자동차 사진도 튀어나오면 보여 안 보여? 안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명에 대한 것을 어떠나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비도시 지역에서 5m까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거기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오는 거를 사람도 봐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그 자동차 도로를 누가 올 수 있는지 미리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봐야 되는 곳에 시야를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곳이 접도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도구역은 비도시 지역에만 있지 도시 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감격하고 놀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지방의 국도를 보게끔 되면 접도구역이 거진다 있었어요. 이렇게. 이번에 이 정리를 하면서 접도구역을 봤더니 없어진 곳이 꽤 많더라고요. 접도구역 없어진 것도 비도시 지역인데 없어진 것도 꽤 많은데 놀랬다는 것이 없어져서 놀랬다는 것이 아니라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더라고. 내 땅에 뭐가 정해지면 접대구역이 정해지게끔 되면 접대구역을 정해진 땅에 대해서 네가 이게 내 땅을 어떤데 이렇게 쓰지 못하게끔 했으니까 뭐야? 달라. 매수 청구를 하게끔 돼 있고 지금은 놀란 게 내가 놀랬다는 얘기는 도로를 수행하면 옛날에는 도로만 수행했죠. 접도구역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지금은 접도구역까지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떤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보면.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죠, 보면. 접도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에 아예 수용을 같이 해서 거기다가 아무것도 못 짓게끔 만드는데 개인이 사놓고 못 짓게 하는 거와
국가에서 사서 수용을 해놓고 못 짓게 하는 건 다른 거죠. 뭐.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땅을 산 사람은 매수 신청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사서 갖고 있는데 접도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매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를 내면서 도로를 수용할 때 예전에는 도로만 수용을 했는데도 접도구역까지 같이 수용을 하고 있더라. 이 접도구역이 고속도로는 10m, 일반 도로는 5m. 예전에 고속도로가 20m였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10m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한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더 넓히느라고 10m로 줄였던 겁니다. 제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형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농지를 쓰고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접도구역으로 지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농사 짓는데 문제가 있어 없죠? 수용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복이 대지로 돼 있어. 그런데 뭐야? 접도구역이야. 그건 어떤다? 수용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땅 낙찰 받아놓고 이거 매수 신청하겠다. 안 됩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완충 녹지입니다. 자, 비도시 지역에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 완충지역이 없다 보니까 접도구역을 만들어서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쓰는 거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제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보도가 있다 그랬죠. 보도가 있어도 위험할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완충하는 것을 도시지역에서는 완충 녹지라는 것을 지정해서 만들어냅니다. 완충 녹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완충 녹지를 만드는 것은 어디다 만드느냐? 우리가 대부분 도로를 만들 때, 뭘 만들 때? 도로를 만들 때에 도로를 설계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여기를 몇 킬로까지 달리게 할 것이냐를부터 설계의 기본이 섰습니다. 여기는 100킬로다. 여긴 70킬로다. 여긴 60킬로다. 이렇게 해놓고 설계를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에 보통 보면 대부분이 옛날에 도로가 시내가 60킬로였었죠. 지금은 일부 사고가 많이 난 데도 50킬로로 줄인 것도 있죠. 근데 기본이 60km인 거다. 그러면 60km인 경우에는 보도만 있을 때 빨리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어떤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내가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자동차 전용도가 달릴 수가 있죠. 그럼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면 70km도 다닐 수 있고 80km도 다닐 수가 있죠. 30년 전에 도시 지역에서 60km 이상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어느 도로에 있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부순환도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야? 구룡사 있는 도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저기 어디죠? 잠실에서부터 성남 가는 도로. 여기 어디죠? 개포동에서부터 성남 가는 도로 있죠? 그쪽이
60km 이상 되는 도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게끔 되면 옛날로 얘기하면 남부순환도로 또는 지금 잠실에서부터 성남 가는 도로는 그 도로 옆에 보면 완충녹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말고도 여기 보기 쉽게 보면 완충녹지 있죠. 이거는 춘천에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어딜 지나면 마석이라는 곳에 어떻게 도시지역을 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연 녹지 지역이죠. 자연 녹지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가 달리죠. 그럼 여기는 몇 킬로죠? 80km, 90km죠.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옆에다가 뭘 만들었어? 이렇게 완충 녹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동차가 원하는 도시지역에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아까 비도시 지역에서는 뭘 했냐면 접도구역을 만들었죠.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건 접도구역이 없는 곳은 전부 다 60km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60km 이상 다니는 자동차 도로가 생겼을 때는 그 도로 옆에 뭐가 만들어진다? 완충 녹지가 만들어지고 도시지역에서 완충 녹지로 만들게끔 되면 그쪽으로 아예 출입을 못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여기 보면 어디죠? 여기 구룡사 앞에 보면은 그 도로가 있죠. 도로 앞에 그 앞에 보면 많은 그 아파트들도 있고 상가들도 있는데 이쪽 그 도로 쪽으로 출입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입구가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그 구룡사가 아주 많은 편에 주유소 하나 있어요. 그 주유소는 자동차가 들어갔다 자동차가 나오는 거니까 완충 녹지를 뚫고 그걸 내줬는데 일반으로는 그 완충 녹지를 뚫고 아예 출입을 못하니까 그 완충 녹지 쪽으로는 보도가 있어도 그 보도는 나갈 수가 없는, 이용할 수 없는 보도입니다. 그럴 때문에 그 구룡사 앞에 있는 그 보도를 가서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 봐야 대여섯 사람 걸어가는 거 못 봅니다. 아니, 저 몇 킬로를 들어오는 입구가 없으니까. 근데 이 완충 녹지가 보면은, 그 개포동 쪽에 있는 그쪽에는 보면은 여기는 완충 녹지가 집 바로 옆에 붙어서 완충 녹지가 있는데 반대로 완충 녹지를 그 성남으로 가는 그 도로에는 보다면 건물이 있고 보도가 있고 자동차 도로와 보도 사이에 완충 녹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뭐야? 자동차 도로와 보도 사이에 완충 녹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충 녹지가 보도를 주지 않고 건물하고 보도 사이에 완충 녹지 있는 경우에는 아무도 사람이 어떤다? 다닐 수도 없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야? 완충 녹지입니다. 완충 녹지가 있고 경관 녹지도 있고 연결 녹지도 있는데 이런 완충 녹지, 경관 녹지 그러면 녹지 지역 뭐 이렇게 하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녹지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는 전혀 건축허가 안 나는 곳입니다. 광명인가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다?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넓혀지면서 일부가 수용당했거든요. 수용당하면서 묻었다? 거기를 자동차 전용도로가 다니까 그 앞에를 완충 녹지로 막는 바람에 멀쩡한 집이 맹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면.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여기 보면 도시 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녹지에 세분해 갖고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이렇게
세군계가 있죠. 도시 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필요할 때마다 완충 녹지, 완충 녹지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곳을 어떤다? 분리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경관 녹지는 어떤 견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을 못 짓게 해서 용도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용도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못 짓게 하려고 거기다 경관 녹지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안에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어떤다?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연결 녹지 만들어 놓고 그쪽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충 녹지가 됐든지 경관 녹지가 됐든지 연결 녹지가 됐든지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녹지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보면 먼저 땅에 어떤 땅에 경매가 나왔는데 거기 뭐야? 완충 녹지에 이렇게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 땅이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는 자동차 도로도 옆에서 아닌데 빨리 다니는 곳도 아닌데 완충 녹지로 막아놨거든요. 왜 완충 녹지를 막았냐? 그 옆으로 글로 들어가면 거기 사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쪽 사격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사격장 가는 쪽에 있는 거를 어떤다? 도로를 어떤다? 완충 녹지로 막았고 아예 출입 자체를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충 녹지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를 만드는 것이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 옆에 뭐가 있는데 완충 녹지가 있다. 그럼 그리로 출입을 못한다. 도로가 붙어 있어도 못한다. 이것이 지역의 접도구역에서는 옆에 도로 옆에 내 토지가 있으면 출입은 할 수가 있죠. 출입은 건물을 못 짓는 접도구역은 출입은 할 수가 있죠. 자동차를 그러니까 접도구역은 건물을 못 짓고 보면 5m를 띄어서 지어놓고 띄어서 집을 지어놓고 그 앞에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잖아요. 그건 되는 건데 여기는 완충 녹지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빨리 다니는 것도 못하게 했지만은 그런 사격장 있는 거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를 된다?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68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이번에는 뭐예요? 비오톱입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이 토지는 요새는 지금 이렇게 여자분들이 근데 한 15년 전에는 토지 개발 강의가 여자가 듣는 건 아주 드물었어요. 아주 드물었던 시절에 여자 두 분이 등록을 했어. 아주 참 드문 경우인데 그 속으로 내가 이게 저렇게 나이도 상당히 젊어서 30대 초반 되는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토지 개발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4개월 강의 듣고 이제 수료를 했죠. 어느 날 그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저 누구누구인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여자가 그 당시는 여자가 그냥 1년에 한두 명 들어올까 말까 하던 시절에 2명이나 들어와서 같이 들었는데 내가 모르냐. 알죠? 그랬더니 제가 땅을 하려고요. 뭘 하나 이렇게 토지 연결 확인을 떼어봤더니 비오톱이라고 돼 있는데 비오톱이 뭐죠? 내가 비오톱? 나도 이제 비오톱을 몰랐으니까 비오톱? 비오톱이 뭐지? 그랬더니 나보고 아니 내가 몰라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는데 교수님이 대려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난 잊어먹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어떤 땅에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내가 토지 연결 땅을 살라고 토지 연결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야 그거 번지수는 나한테 어떤다? 보내줘. 그래서 그 보내준 걸 보고 내가 그때 비오톱이라는 걸 내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오톱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야. 비오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 땅을 뜻하는 토퍼스, 이게 합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수강생이 조선일보 기자였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걸 한다 했더니 그 기자분이 이 비오톱이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바람에 알아서 여기다 쓴 거야. 내가 이렇게 상식이 있어서 쓴 게 아니야. 이건 내가 기자의 상식을 빌린 겁니다. 내가 이런 상식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근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면 자, 어떤 땅이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뭘 해주죠? 허가를 뭘 보고 해주죠?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은 허가를 내주는 걸 뭘 갖고 해주죠? 용도지역 갖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난 거죠. 대구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맹꽁이 서식지였대. 근데 용도지역은 뭐 무슨 지역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떤다? 해줘야 하는 거야. 해줘야 되다 보니까 환경론자들이 이제 얘기했더만 뭐 거기는 맹꽁이 서식지인데 그쪽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은 맹꽁이 서식지가 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해주면 안 된다. 이제 환경론자들이 얘기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맹꽁이가 살든지 안 살든지는 관여하지 않고 법에 맞나 안 맞나만 보는 겁니다. 법에 맞으면 해줘야 돼. 야, 맞는데도 안 해주면 걔네들도 행정소송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의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는 것이 담당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법의 논리에 맞으니까 해준 거야. 였는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쪽에 이제 그 맹꽁이들이 산에 살다가 산란기에는 그 연못으로 내려온대. 그러니까 산란기에 내려왔다가 산란기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쪽에 중턱에 이제 그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에서 이제 저기 뭐야 그 물을 흘러내는 거를 아파트 쪽으로 흘리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반짜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저쪽으로 틀리게끔 만들어 놨나 봐. 아파트를 지어놓고 1년이니까 2년 있다가 맹꽁이들이 저기 뭐야 거기서 산란해놓고 새끼들이 올라가다 그 통에 빠져 죽은 애들이 새까맣게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인들 그 사진 찍고 봐라.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럼 공무원 자기가 맹꽁이를 연구해서 허가를 내줘야 돼?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죠. 그럼 그런 경우에 안 해주게끔 할 수 있는 뭘 만들어놔야 되죠. 그래서 현재 있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고 만드는 걸 만드는 것이 그게 뭐예요? 비오톱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용도 지역이 아무리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뭐 다시 말하면 습지, 웅덩이 이런 것이 있어 거기에 특이한 생물이 살아갈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자가 거기다 뭐야? 비오톱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비오톱이라고 지정해놓고 나면은 거기에다가는 용도지역에 맞는 걸 어떻게 한다? 허가를 내달라고 하더라도 여긴 비오톱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그 옆에 이런 이 비오톱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하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 이게 뭐야? 비오톱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보면 비오톱 이렇게 해갖고 비오톱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갖고 1등급 비오톱 보존, 2등급 보호가 같이 있던 보호 및 복원, 3등급 복원. 다시 말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다 보존하고 복원해야 돼.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 원래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오톱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럴 때는
그거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비오톱 1등급, 2등급인 것이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비오톱 1등급, 2등급이 옆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도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어떤 땅을 산 때 옆에 땅이 비오톱이라도 있을 때는 내 땅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없을 수도 있다. 체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예전으로 얘기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었죠. 문화재보호구역이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나뉘어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문화재에서부터 500m까지는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이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든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에 의하면은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에서 몇 미터까지? 500m까지. 이렇게 무조건 정해놓고 문화재의 등급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없다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이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내가 여기에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담당 공무원도 그건 저도 모르고요. 여기에 어떤 거를 지을 수 있는가는 어떤다? 문화재청에 보완해서 문화재청에서 어떤다? 심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지 담당 공무원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나뉘어졌는데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이 뭐야? 옛날에 문화재보호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다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뭐야? 이 생겨났습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500m 안에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이런 겁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은 건물에 관한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관한 걸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에 관한 것은 얼마 몇 층 미하로 져라, 어떻게 져라, 높이 얼마큼 져라 이렇게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제를 다 했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한 15년서부터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돼지를 기르죠. 돼지 기르는데 축사를 지을 때 건축허가 바꾸줘요, 기양져요? 기양지죠. 신고를 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문화재위원회 가서 봤더니 문화재 앞에 돼지가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 십몇 년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축을 많이 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다시 말하면 나무를 심을 수도 있죠. 그럼 문화재는 뭘 해야 돼? 관람을 해야 되죠. 관람을 해야 되는 중간에 있는 그 땅 주인이 나무를 심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 앞에 있는 땅 주인이 그 간판 세우는 사람한테 간판 만들어 놓고 돈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문화재를 봐야 돼? 간판 봐야 돼?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건축허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문화재청에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나무를 심는 거, 뭐 가축을 기르는 거, 물건을 쌓아두는 거 이런 거는 문화재청에서 도저히 어떻게 한다?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어떤 행위라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다 보니까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나무를 심는 거, 가축을 기르는 거, 간판을 만드는 거, 땅을 파는 거, 물을, 뭐 우물을 파는 거, 진동이 나게끔 하는 거, 이런 모든 이런 행위를 전부 다 어디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땅에 300m, 500m 이내에서 건물을 질 때, 대지에는 건물을 질 때는 문화재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호법. 그렇지 않고 내가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현상을 변경하는 거죠. 나무를 심든지, 뭐 간판을 기르든지, 가축을 기르든지 하는 것. 그럴 때는 현상 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현상 변경허가 대상구역입니다. 문화재 건설공사의 시 문화재 보호할 때 우리가 건물을 지면은 땅을 파야 되겠죠. 또 건물을 짓다 보면 진동이 갈 수도 있죠. 그럴 때 문화재의 영향을 갈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런 진동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 문화재 근처 가까운 곳에 기초를 파서 문화재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게끔 곳에는 못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보면 아까 500m라 그랬죠. 500m. 500m 끝에 가서 보면 문화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지역인데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어요. 500m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현상변경 행위에 갖고 건축물고는 도로, 관로, 전로, 공작물, 지하건축물, 시설물, 이축, 중축, 개축, 이축, 수목을 심거나 개가하는 행위, 토지의 수면 매리 및 간척 땅 파기,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량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을 하는 물질, 오수, 분열, 폐수,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행위, 이런 행위 전부 다가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화재에서 500m 이내에 떨어진 곳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우물을 파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이런 모든 행위를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 여러분들이 시골에 어떤 땅을 샀는데 땅을 사려고 봤더니 뭐가 돼 있어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돼 있다. 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돼 있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봤을 때 거기에 뭐야? 주거지역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야? 많이 있고 앞으로 주거적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집어넣고 거기서는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끔 만드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돼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축 분열이 이용해가는 법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 이곳은 어떤 가축도 못 기른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걸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가축 제한 지역구역 있죠. 그건 뭐야? 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다른 건 기르는데 뭐는 못 기른다? 소만 못 기른다. 이렇게 보면 종류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있고 종류가 지정이 없는 것이 있는데 종류가 지정이 없는 거는 무조건 다 못 짓는다는 겁니다. 다 못 기른다는 겁니다. 종류가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것만 못 기르고 나머지 다른 건 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게끔 되면은 저한테다가 땅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꽤 있는 분들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옮겨가야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좀 받거든요. 옮기는 데 대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아닌 곳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곳에 땅이 좀 경매로 싼 거 나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180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절대보호구역이 있고 상대보호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정문에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이고 경계에서부터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학교에서 200m 이내에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연결 확인을 받는데 여기 환경보호구역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조금 좋은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주거로서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시내 말고 지구단 이게 여기서 만들 때는 아파트 단지네 뭐 지금 딱딱 지어지니까 그건 볼 것도 없고 그 시외 외곽에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 연결 확인을 받더니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아, 이 땅 근처에 200m 이내에 학교가 있구나. 그렇다고 그러니까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는 뜻은 그 환경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곳에 가서 사는 곳의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구역이야? 그럼 그 근처에 어디에 있고 어떤 식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여자분들이 거주하는 곳을 누가 결정하죠? 주인마님이 하지. 어떻게 여자들이야? 주인마님이 하지. 주인마님이 하는데 주인마님이 결정하는데 주인마님이 아들 학교 가까운 곳으로 가, 남편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근처 쪽이 좀 더 된다? 그 여자분들 쪽으로 해서 보면 좀 더 그쪽을 유심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학교 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50m가 됐든지 200m가 됐든지 관여하지 않고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영업행위는 못한다. 게임장 못한다. PC방 못한다. 노래방 당연히 못한다. 뭐 이런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영업에는 할 수 없다. (183페이지입니다) 과밀 억제권력, 통장관리권력, 자연보존권력. 저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강의를 잘 안 했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다가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갖고 이것도 반드시 강의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토지 연계 확인을 갖고 와서 제가 이 땅을 샀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뭐야? 통장관리권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않고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샀습니까? 했더니 통장관리권역이라서 여기를 정부에서 개발을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내가 반드시 했던다. 강의를 좀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만 집중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은 무조건 전부 다 과밀억제권력, 성장관리권력, 자연보존권력으로 무조건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 있어서 개발을 못하게끔 막는 법입니다.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끔 막는 법이에요. 예전에 경기도 도지사가, 지금 도지사 만들고 옛날에 도지사가 누구였죠? 네? 이재명 씨? 그보다 더 전에 김문수. 김문수 도지사가 2선을 했죠. 8년간 했죠. 한 번 더 하랬더니 안 하고 나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도지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다면 세상의 악법 중에 악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할 때 누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만 한다 그러면 브레이크 걸려서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죠. 예. 하이닉스를 증설을 하겠다고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쓰는데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 일부가 오창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하이닉스 증설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다시 어떤데?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인허가. 인허가라는 얘기는 인가가 있고 허가가 있죠. 인가가 있고 허가의 차이는 뭐죠? 허가는 법에 놔두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법의 논리를 보고 해달라 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법에 맞아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 뭐야? 인가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과밀 억제권력, 성장관리권력, 자연보존권력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눠진 것에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법리상으로 허가가 다 날 수 있어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도 하나 얘기할까요? 여의도에 보면은 여의도를 박정희 정부 때 분양을 했을 때에 상업지역이 있었고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주거지역의 아파트는 팔리니까 주거지역은 다 분양이 됐는데 이쪽 다시 말하면 그 목화 아파트인가 그쪽에 있는 쪽은 상가 지역이 돼서 상업지역이 돼서 분양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그때 김현옥 서울시장이 이거 니들이 상업지역 또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허가 내줄게 염려하지 마 하니까 건설회사들이 사서 아파트 지었습니다. 분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땅에 아파트를 지려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질 수도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아파트는 상업지역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업지역에는 아파트, 여의도에 있는 상업지역의 아파트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주택법으로 하지 않고 건축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당시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상업지역 아파트를 주택법에 의해서 짓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재건축하겠다고 허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는 뭘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노무현 정부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못 줬던 겁니다. 인가와 허가. 과밀억제권력, 성장권력, 자연보존권력은 뭐야? 인허가를 받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이게 뭐야? 서울과 수도권이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은 무조건 이렇게 뭐야? 과밀억제권력, 성장관리권력, 자연보존권력으로 무조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조그만 근린 생활시설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큰 공장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인가를 받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내가 조그만 근린 생활시설이나 주택을 짓는 데는 이 여기에 있는 수도권 정비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과밀 억제권력이 됐든지 성장권력이든지 자연보존권력이 됐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19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자, 보십시오. 이 원칙을 아시면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죠. 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만들어 놨죠. 그럼 거기는 어떤 건물도 못 짓는, 건물만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원이 지금 팔당에 있죠. 상수원이 먼저 생겼어. 그 근처에 도시가 먼저 생겼어요. 도시가 먼저 생겼죠. 그러면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만들어졌는데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곳을 그럼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가까우니까 너 건물 못 짓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건물이 없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묶어놓고 가까운 곳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은 수질보존 대책 1권역, 2권역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은 수질보존 대책 1권역, 2권역은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만들 수 있는 건 2권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수질보존 대책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선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죠. 강이 어떤 강이 있어요? 예? 남한강?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틀린 얘기를 했는데 남한강, 북한강은 양수리에서 합쳐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수리에서 합쳐지는 그 용인에서 흘러들어오는 경안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강, 남한강은 양수리에서 두 강이 합쳐졌다고 해서 양수리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또 양수리 두물머리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팔당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용인에서 들어오는 경안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오는데 그 근처에 500m 안에 그 상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뭘로 만들면 수변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옆에는 도시가 있을 때는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이 있고 조금 떨어지면 수질보전 대책 2권역이 있고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수변구역이 있어. 수변구역 양쪽 다 그 강에서 500m까지가 수변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에 상류 있죠. 상류는 공장설립 허가 지역 이렇게 만들어서 상류에서 오폐수를 만드는 공장을 규제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야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변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있고 이게 네 개가 같이 다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건물 못 짓는다. 수질보전 대책 1권역 83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못 짓는다. 수질보전 대책 2권역은 정화조를 20ppm 이하로 만드는 조건으로 어떤 건물이든 질 수 있다.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건물을 얼마큼 질 수 있는 거죠? 용도 지역만큼. 무슨 조건으로? 정화조를 20ppm 나누죠. 그 다음에 수변구역 있죠. 수변구역은 정화조를 10ppm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집을 질 수 있다. 얼만큼? 용도 지역만큼. 이해가셨죠? 상수원보호구역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옆에 바로 가까운 도시지역은 수질보전 대책 1권역. 조금 떨어진 건 수질보전 대책 2권역. 그 다음에 강으로 옆에 들어간 500m는 수변구역. 강 상류는 공장설립 제한지역.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하나의 땅만 전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대제다 짓는 거는 건물 짓고 800 몇십 제곱미터 얼마 이하의 건물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전용을 해서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수질보전 대책 1권역에 가서 토지를 개발해서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땅 사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한 개 이상 전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특별대책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고 수변구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는 걸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쭉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죠. 환경정비구역은 아까 제가 했던 상수원보호구역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조그만 동네가 있을 수 있죠. 그 동네 집을 못 짓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동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해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집을 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환경정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만 환경정비구역이 있지 상수원보호구역 바깥에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만 생기는 것인데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이미 동네가 형성된 곳에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조를 오폐수 정화조를 따로 만들어서 글로 된다 만들어서 오수를 배출하는 조건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아 나는 이 땅에다가 집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존대책 이권역 몇 권역? 이권역은 대부분이 다 이권역이에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서울시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하수가 필터까지 안 가죠. 그래도 건축법에서 오수정화조법에서 무조건 20ppm의 정화조는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수질보존대책 2권역도 20ppm 안 도시지역에서도 20ppm이니까 수질보존대책 2권역이라고 하면은 계좌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2권역이 아니더라도 정화조는 20ppm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1권역인 경우에는 83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크게 건물을 정화조 큰 거를 어떻게 한다?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주변 구역에는 정화조를 10ppm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아시면은 그 수도권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신 겁니다. 자, 수변구역을 얼마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정화조를 10ppm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집을 짓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대책 2권역은 20ppm, 1권역은 아예 정화조를 크게 만들지 못하게끔 해서 83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 한다 보니까 제일 나쁜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존대책 1권역은 규제가 많습니다.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정비구역으로 대해서는 풀어진 거고 수질보존대책 1권역이지 않습니까? 1권역인데 하수처리구역이라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보존대책 1권역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 하수처리구역으로 나와 있다는 거기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보존대책 1권역이 됐든지 2권역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있다 그러면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뭘로 나와 있어? 하수처리구역.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수처리구역은 뭐냐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어져 있다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 네 번째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국유지 불화, 국유지 점유 이것을 가지고 네 번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7시, 화요일 날은 오후 3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